네, 오늘 이 강의는 녹화를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저희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 이제 공개되는 유튜브는 아니고요. 저희 채널에 올리면 그 링크를 저희 그 여기 뭐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드릴 거고 거기를 통해서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 받으시는 거 한 번 더 듣고 싶다. 또 뭐 복습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주로 이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지자체 또 교육청 이런 들의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1차 시짜리부터 사실 12차 시짜리까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위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 저희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1차 시짜리를 하든 12차 시짜리를 하든 어떤 강의를 가든 간에 제가 반드시 강의 첫 마디에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음, 예,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은 세 명이 좀 기하가 착착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일단 아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어머님. 예, 제가 이제 학부모님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오늘 그냥 어머님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이 어머님 안에는 아버님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 이 셋이 이렇게 합을 잘 맞춰야지 성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학부모님들이 탁 떠오르는 거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이가 제일 중요하지. 자기가 공부를 해야 성적을 올리니까. 자,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입을 좀 다무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아이가 물론 중요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가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는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도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러 나갑니다. 지금도 여기 반포자이, 예, 서초구 고속도로 옆에 반포자이 있죠. 거기 안에 보면 원천중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갈 때마다 이제 물어봅니다. 너 공부 왜 하니? 공부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답을 못 해요. 그래도, 야, 그래도 한번 얘기 좀 해봐. 라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왜 공부하냐 그러면, 몰라요. 그럽니다. 몰라요. 몰라요가 가장 큰 많은 답이고요.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그럼 아는 사람 중에 얘기해봐. 무슨 이유가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하면은, 그나마 조금 나오는 이유가 엄마가 시켜서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태어나서 어, 그냥 살다 보니까 8살 되니까 초등학교 가라 그래서 갔고 봤더니 친구들이 있어서 놀았고 세월 지나서 6년 지나니까 중학교 가라 그래서 왔을 뿐이에요. 얘들 3년 지나면 또 고등학교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한 명도 뭐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는 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공부에 대한 목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맡겨두면은 완전히 망해요. 어떻게든 부모님이 좀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예, 선생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그런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선생님 1년짜리예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담임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다음에 가면은 담임이 바뀝니다. 과목 선생님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특히나 진학을 하게 되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 그 선생님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 그렇다면 남은 거는 어머님이신 거죠. 어머님은 아이가 낳아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 이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뭐 생각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사고방식은 어떤지, 생활 태도는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아이를 또 맡아주실 거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런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쉬시고 TV 보시고 할 수 있는 시간에도 여기 들어와서 저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굳이 운동 경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어, 학생은 아이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접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선생님들은 코치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뭐 타격 코치, 수비 코치, 주루 코치 뭐 이렇게 코치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부모님은 그 무슨 역할이냐? 감독입니다. 예. 근데 감독이 나 아무것도 몰라. 코치 네가 알아서 해. 선수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은 그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감독이 딱 봤을 때, 아, 저 선수는 타격이 특징이야. 그러면은 그 선수에게 맞는 코치를 섭외해서 붙여줘야 돼요. 아, 이 선수는 타격보다는 수비로 밀고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수비에 맞는 수비 코치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초, 중, 고 12년 동안의 그 아이를 키우는 여정이 굉장히 방대한 프로젝트예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무 작전 없이, 계획 없이, 전략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어, 폭망하기 딱 좋은, 좀 안타깝지만 그럴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저희가 제공하는 이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계속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3, 40분 정도, 한 8시 한 40분, 50분 정도까지 오늘의 주제 있었죠.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은 저희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3명 학생의 카카오톡 그 메시지를 받으신 분이 저희 김지영 선생님이신데, 김지영 선생님이 2002년부터 강남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에게 컨설팅을 해오셨어요. 23년 동안.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겪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써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예, 고민거리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윤진쌤이 말씀해 주시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중간중간 멈추는 게, 여기 마이크를 꺼주시지 않으면 소리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끊으라고 잠깐 멈췄습니다. 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느냐?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꽤 많은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그 특징, 공부를 잘하는 이유, 이거를 보면 거의 뭐 몇 가지 뚜렷한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가 좋다라든지,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좋다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예,
학습량이 많으면은 사실 성과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찾아보잖아요. 어, 너무 많아요. 우리 왜 골프 칠 때 골프 안 맞으면 100가지, 101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죠.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연습을 못 해서 그래. 하다 하다 이제 그 핑계가 다 떨어지면, 오늘 이상하게 안 되네. 이제 이것까지 핑계로 나온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하고 싸워서 기분이 나빠. 엄마가 내 성질을 건드렸어. 이것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올까? 여러분, 공부는 하면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물론 공부를 함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서 좀 효율은 다를 수 있죠. 내가 10의 공부를 10만큼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 방법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뭐 10을 투자했는데 100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5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하면은 성과가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느냐? 예. 열심히 공부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뭐죠? 뭘 보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뭐 인강 보고 문제집 풀고 이런 거 보고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가 공부한다고 해서 뭐 책상 앞에서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다 그거를 공부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책상 앞에서 시간 보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공부한 시간하고 공부했다라고 인식하는 시간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아침에 보통 한 7시쯤 일어납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8시 되면 학교를 가요. 그리고 한 5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죠. 한 9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치동 같은, 이제 강남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한 1시간 정도 대치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학원가로. 학원에 가서 또 한 1시간 정도 뭐 밥 먹고 친구들하고 좀 수다 떨고 놀죠. 그러고 나면 학원에서 한 3시간 정도를 보내요. 음,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씻고 어쩌고 정리하고 하면 한 11시쯤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은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한 열 몇 시간을 나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 어,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보상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놀잇감을 줘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는 것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핸드폰을 잡으면 엄마가 야, 너는 뭐 오자마자 게임하고 난리야. 이러면 애가 빵 터지죠. 아,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몰라. 나 엄마랑 말하기 싫어.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본인이 어, 절제력이나 인내심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만 게임해야지 라고 들어갔는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씩 해요. 새벽 1시, 2시까지 게임합니다. 그러고 잡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면은 잠이 모자르겠죠. 그런 아이들이 어, 학교에 가면은 자요. 수업 시간에 잡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보이시죠? 예. 앞에서 이게 연출된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 지금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앞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아이들이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예, 요 한 2명 정도만 머리를 들고 공부하고 있고, 아예 이렇게 드러누워서 자는 아이들도 있네요. 예.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했기 때문에 자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를 한 게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하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얘기가 아랍어처럼 들립니다. 외계어처럼 들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 시간은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뭐 가장 좋은 게 자는 거죠. 밤에 잠 못 잤잖아요. 아, 공부는 어디서 하냐? 학원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가면 공부가 되나요? 이 교육학 논문에 보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15분 남짓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잠깐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농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살짝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할 때 한 시간 동안 계속 지식을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문제 풀어보라 그러고 뭐 시험지 유인물 나눠주고 이러면서 좀 주의를 환기를 시켜서 집중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교환을 짜게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선생님하고 사이클을 같이 맞춰가요.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기도 집중해서 듣습니다. 선생님이 쉬는 얘기하면 자기도 그때 좀 이렇게 좀 쉬어요.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반대로 하죠. 선생님이 집중해서 설명하면 딴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이 농담하거나 이러면 그때 집중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집에 오면은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공부했다고.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해봤어요. 저희 그 이제 교육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정말 오늘 하루 공부한 게 얼마나 되는지 시간을 한번 따져보자 그랬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업 듣는 거 제외. 그 듣기만 하는 거,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들이 떠먹여주는 거 다 제외시키고 네가 스스로 공부한 거, 네 머리를 써서 공부한 거, 네 뇌를 써서 너의 이해력으로 공부한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자. 학교에서 몇 번 했고, 학원에서 몇 번 했고, 뭐 인강 들을 때, 할 때 몇 번 했는지 계산해보자 했어요. 몇 분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저희가 한 30명 정도, 그렇게 진짜 공부한 시간을 따져봤을 때 놀라운 시간이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평균 15분 나왔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15분 나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어, 공부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공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자기 머리를 써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이 옆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하고 이제 말이 좀 통한다 싶으면 아이랑 앉아가지고 함께 한번 아이가 진짜 자기 머리 써가지고 공부한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과가 안 나오는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이 그 자기의 머리를 써서 공부한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그냥 듣거나 예.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 그냥 옆에서 보거나 예, 관찰자죠. 그렇게 했을 경우가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 두 번째 이유는 학교 수업을 등한시해요. 학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공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학교 수업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저 공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학교는요. 아침에 잠을 자고 가서 처음 하는 공부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예요. 컨디션이 가장 좋다고요.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잔다. 예. 딴 생각한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간 학교 수업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9시간을 날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진학을 하려면 뭐 이렇게 성적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학생부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부를 누가 써줍니까? 선생님이 써줍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나 이렇게 학생부를 보면 선생님이 써준 거를 가지고 이 학생을 판단을 해요. 근데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내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이 바닥인 아이, 뭐 좋은 말을 써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 내 수업에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 뭐 성적은 안 나오더라도 하다못해 하려고 좀 노력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써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학교 수업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네가 이제 그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험을 내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은 문제 출제자의 직강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 출제자가 강조하는 거, 수업 시간에 강조하게 돼요. 또는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아예 뭐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걸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고 있다, 딴 생각한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다. 이러면은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다 학교 수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교육은 필요가 없느냐? 저도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사교육이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사교육도 필요하죠. 그런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역할이 달라요. 공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건강으로 따지자면 집밥입니다. 집밥.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집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집밥에서 골고루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집밥만 가지고는 건강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 몸이 많이 상한 상태야. 그렇다면 어때요? 빨리 영양제 먹어야 되죠.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어떤 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학교 수업과 사교육이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도와준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교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사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으로 부족하다. 학교 교육을 못 따라간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그 수업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학원에 가서 또는 과외를 받으면서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이 부분,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서 1대1 과외를 받으면서 그거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공교육과 사교육은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개인적으로는 아이들마다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제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다 각각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100명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가?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면서 성적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정말 이거는 꿈 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허무하죠. 음,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솔루션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솔루션은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뭐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아이들마다의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예, 중간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 드리는 서비스를 한번 딱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학습 컨설팅은 있어요. 그러니까 진학 컨설팅을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 치거나 뭐 그 전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청에서는 학원마다 그 수업료를 별도로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도 뭐
서초 강남 지역이 있고 강북 지역이 있고 또 좀 목동 있는 강서 지역이 있고 이렇게 교육 지청들이 다 좀 다르게 있잖아요. 은평, 서대문 지청이 있고 다 다른 것처럼 각 그 교육 지청마다 학원비가 다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는 분당 253원, 뭐 중학교는 분당 뭐 270원, 고등학생은 283원 뭐 이런 식으로 분당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50분 수업에다가 10분 휴식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곱하기 60 하면은 1시간 학원비가 나옵니다. 그게 학원 입구마다 걸려있는 학원비 책정하는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주 3회를 간다? 뭐, 그러면 이제 한 달치가 딱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학원비가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진학 처리되면 대입 처리되면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죠. 예, 진학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대입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대입 컨설팅은 오로지 전국 교육청들 중에서 딱 서울의 서초 강남 교육지청에서만 학원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서울 강남하고 이제 서초, 강남과 서초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진로 컨설팅을 한다. 네, 불법입니다. 교육청 신고하셔도 돼요. 이제 합법적으로는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있는 여기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학원비는 분당 200원에서 300원 사이예요. 250원에서 300원 사이입니다. 근데 서초 강남이 이 진학 컨설팅 하는데 얼마냐? 분당 5,000원입니다.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1시간 한다. 뭐 5천 원 곱하기 60번 해보세요. 30만 원 딱 나오죠. 기본 3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진학 컨설팅을 진로 컨설팅 하러 가요. 그죠? 입시 컨설팅 가면은 아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러면 벌써 5천 원 날라가요. 예. 그런데 막상 그때 뭐 30만 원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메뚜기 한철이라고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그때만 딱 입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음, 이것도 사실 그 금액을 벗어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거 한번 제가 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진로 컨설팅을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제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별 내용 없어요. 그거는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다 나옵니다. 입시를 하려고 하면은 뭐 저 진학사나 이런 데에 이제 그 신청을 하잖아요. 수시나 뭐 정시를 넣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내신 다 정해줬고 성적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범위에서. 물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진학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이 공부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성적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컨설팅도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를 제공을 합니다만은 학습 컨설팅이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업이나 홍보 안 한다고. 예. 왜냐? 부모님들이 아름아름으로 소개 받아서 다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좀 비싸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에듀센하고 이야기가 된 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 그 여기 저희 브랜드 이름이 원스톱 에듀 클리닉입니다. 예, 원스톱이에요. 한 번에 해결합니다. 뭐 여기서 이거 정보 없고 저기서 저 정보 없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모든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쫙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텍스트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텍스트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 나는 글로 읽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 나는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뭐 찾아오셔도 되겠지만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가 직접 전화 통화도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금액이 말도 못하게 싸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뭐 말투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생긴 거는 서울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예, 말투도
완전히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보수적이라서 돈 얘기를 꺼내는데 조금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스톱 에듀 클리닉은 일단 서면으로 받으시면은요 고민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A4지 한 두세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솔루션을 드리거든요. 그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그 에듀센 회원 어머님들께는 7,000원으로 할인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전화 통화하는 거 있죠. 전화 통화를 하는 거는 2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15,000원으로 할인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신청하느냐?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그 신청하는 네이버 폼 신청하는 게 공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번에 그 신청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써주신 그런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써주시면 저희도 단순하게밖에 답을 못 하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못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을까? 예,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거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습과 복습입니다. 선생님, 예습과 복습?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애들 예습과 복습 다 하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습과 복습을 애들이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은요, 너무 엄마가 예습에 대해서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이만큼 예습을 하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다 알아야 돼요. 다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라 그래. 복습도 뭐예요? 복습도 내가 공부한 거를 또 보라 그래.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데 그 힘든 공부를 이만큼 다 봐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또 그 공부해 놓은 거를 또 보라고 그걸 하면은 애들이 지치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해서 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습하는 방법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습은요, 일단 학교 가기 전에 5분만 하면 됩니다. 과목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공부할, 어,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할 분량이 요만큼 있다. 그러면 한번 쑥 훑어보는 거예요. 쑥 훑어보면서 내가 아는 거,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해되네? 패스. 근데,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것만 체크만 해요, 체크. 자, 그러면 끝나요. 내가 뭘 모르는지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도 15분마다 이렇게 집중력이 15분밖에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조금 조금씩 중간중간 농담 섞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선생님이 농담 섞어가고 하고 또 내가 아는 부분 설명한다. 그때 잠깐 쉬면 돼요. 딴 생각 좀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부분 설명하잖아요. 그때 집중하면 돼요.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다? 그것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학교 수업에 집중 못한다 했던 그 문제 해결돼요. 자,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10분 휴식을 하잖아요. 10분 휴식 중에 앞에 5분만 한번 쑥 훑어보면 돼요. 훑어보면서 내가 몰랐다고 체크해 놓은 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한번 빈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했는지. 적어봤는데,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어. 복습 끝.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사교육 있잖아요. 학원이나 과외나 받을 때, 선생님, 이건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되는 거죠. 1대1 과외가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꼭 수업 끝날 때 뭐 질문 있는 사람, 이럴 때 질문하면 굉장히 눈총 같죠. 예. 근데 1대1 과외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니까. 그죠? 그럴 때 질문하면 되고 사교육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복습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린 건데 평소에 시험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왜냐면은요, 시험이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 끝났죠. 시험이
보통 이제 시험 범위가 나오는 게 한 2, 3주 전쯤 나오거든요. 2, 3주 전쯤에 시험 범위가 나오면은 그 전까지는 학생도 좀 시간이 널널하고 학원도 좀 널널해요. 과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2, 3주 전에 시험 범위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학생도 달리고 학원도 달리고 과외도 달리고 막 달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학업 같은 데서는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학원이면 이 아이가 수학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그 다음 달 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인물 이만큼씩 줍니다. 영어학원은요. 영어학원 이만큼씩 줘요. 수학학원 이만큼, 영어학원 이만큼, 국어학원 이만큼씩 받아와요. 그럼 애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도 풀어야 돼요. 학교 가면 진도도 나가야 돼요. 뒤죽박죽 돼서 엉망됩니다. 도저히 못 따라내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습 복습 통해 가지고 평소에 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 가게 되잖아요. 기말고사 때 가게 되면 다른 애들은 이때부터 열심히 달린다고 달리게 되면 시험 전날 되면 이런 생각해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때 이해가 됐거든요, 개념이. 그럼 망한 거예요, 그거는. 시험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변주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평소에 공부를 해놓은 아이들은 물론 그때 가서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지만 한번 보면 알아요, 그래도.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이거 공부했던 거야. 기억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 한 번, 두 번 볼 때 이 아이는 10번, 20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전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 초집중을 하고 정말 성과를 많이 내고 좀 어떻게 보면 시험 전날에 하는 공부 양이 평소 공부의 한 열흘치, 20일치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좀 해놔야 그 집중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아이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잖아요. 앉으면 바로 집중이 안 돼요. 앉으면 괜히 막 앞에 뭐 꽂혀 있는 책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지우개똥 치우고 책상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한 30분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하면서 국어 걱정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뭐 사회 걱정하고 뭐 이러다가 또 한 1시간 지나가 버려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앉자마자 집중하는 아이들은 상위권도 안 되고요. 뭐 최상위권이나 극상위권 아이들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예습 복습으로 공부를 해놓죠? 그런 아이들은 시험 기간 그때 범위가 나와서 막 달려갈 때 앉으면 빨리 집중이 돼요. 왜? 익숙하거든. 아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솔루션을 더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뭐 한두 가지 스킬 가지고 되겠어요? 예, 굉장히 방대한 어떤 성인을 하나 키우는 건데,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나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시간을 뭐,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면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주 하겠지만, 일단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이 시간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그 김지영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중에서 한두 질문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익명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카메라를 김지영 선생님한테 한번 비춰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요 선생님이 김지영 선생님이십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2002년 우리나라 이제 서울 월드컵 할 때부터 강남 지역에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부모님들에게 컨설팅을 23년째 해오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수백 명의 아이들의 수천 가지의 그 경우들을 다 겪어보셨고 솔루션을 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개인 맞춤형으로 네.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어, 앞에서 사진 찍. 컨설팅을 그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스님한테 어떤 한 질문을 골라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네, 잠깐만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한번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어, 선생님이 보시기에 학생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질문을 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또 한 부모님이 나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한 거나 같은 것 같아요. 소술은 잘 하는데 잘 받아오는데 객관식이 엉망입니다. 자, 요 두 질문을 주셨고요. 이것도 읽어드릴까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생명공학 쪽 과를 가려고 하는데 수학 성적이 안 나와요. 학원이 나을까요? 과외가 나을까요? 체력은 약하고 고2라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사실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슬라이드에 돌아가던 그 세 명의 학생이 이제 김정 선생님에게 배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성적이 바닥인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좋겠다. 뭐 인서울 가는 거는 환상이다. 뭐 이러던 아이들이었는데도 그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스카이를 보내고 카이스트를 보낸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이 나가는지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그 세 가지 질문을 고른 이유가 그 아까 처음에 오늘 주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성과를 냈지만 여기에서 이제 카톡에 올렸던 애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내가 다쳤다고 그러죠. 음, 잘못된 공부라든지 어떤 뭐 굉장히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성적이 바닥이고, 심지어 그중에 한 명은 지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 병원에 갔더니 좀 그런 부분에서 학습적인 장애가 그러니까 장애 경계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그런 소리까지 들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좀 오셨던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런 학생도 계셨거든요. 근데 보기에 정말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이 그대로 쓴 카톡을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을 가서 정말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요 세 가지에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데 학원이 나을까요? 과외가 나을까요? 이 질문도 같이 넣었던 게, 수학을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이 질문도까지 넣었었고, 가장 안타까운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다쳤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친다는 게 무슨 뭐 어떤 뭐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애들이 보면 공부를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극도로 안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어른도 그렇고 아이일수록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 하나같이 제가요, 이거는 되는데요, 뭐 심한 문제가 안 풀려요. 뭐 중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보통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요. 개념부터 해. 개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개념 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개념하면 나 개념 다 알아. 다 설명하면은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념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선생님, 어, 죄송해요. 예, 선생님, 마, 그 말씀 개념하는 거를 다 이해를 하고 요 하나하나 지금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암기 테스트라 그러죠. 개념 테스트라든지 쉬운 테스트를 할 때도 그거는 따라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심화 문제라든지 중간 난이도 조금 복잡한 문제 그것부터 자꾸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거 붙들고 매달리는데, 조금 이해가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진짜 근력이 생기려면 호흡법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굉장히 중량을 들고 굉장히 무거운 거를 들고 뭐 스쿼트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동작을
해줘야 힘든 동작을 그 아주 정확한 자세로 해줘야 근력이 늘고 이것도 그 전에 뭐 유산소로 운동을 한다라든지 체계적인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걸 다 지켜줘야지.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을 굉장히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자꾸 요구를 해요.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량을 들고 아까 스쿼트 하는 것부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러려면 그 전에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에서 다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어떻게 손을 놔줘야 되는데 자 이게 그게 아까 다시 수학으로 넘어가자면 애들이 막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들고 이것 때문에 안 풀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도형의 어떤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2 부분에서 나온 닮은 부분이라든지 보통 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 쓰이는 공식들이 16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 16개를 하나하나 다 아냐 그러면 다 안다 그러고 이거 정도는 이걸 다 알아도 절대로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 16가지를 한 번에 너 쓸 수 있어? 한 번에 얘기를 할 수 있어? 심지어 그래 그것까지 힘들다 치자 목차를 보고 거기 나온 그래프를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나하나 다 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근데 이거는 애들이 뭐냐면 그냥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칸 정도만 16개를 놔둬도 돼요. 대부분 10%도 아니고 뭐 완벽하게 안다고 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애들도 50%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간에 있었던 그 개념 문제를 푸는 애들은 적어도 7, 80% 완벽하게 만약에 프로를 한다는 애들은 거의 가고 영재고 수준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게 한 번에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어려운 동작을 하려면 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세는 그냥 자기가 무의식 중에 나올 정도로 돼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부터 바로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아시는 부분 문제는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아까 중량을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제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수만 나이를 했잖아요. 안 하고 놀다가 오는 게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온 애들은 일단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 그리고 잘못된 방법 다시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다쳐서 왔다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뭐 굉장히 인기 있는 공부법이라든지 뭐 무수하게 어떤 나오는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하는 게, 어, 분명히 어릴 때는 다 반짝반짝하고, 어느 시기에 굉장히 얘가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떨어져. 물론 이제 복잡해지고 양이 많아지지만, 어릴 때 고등학교 1, 2학년이 됐었을 때, 분명히 초등학교 때 얘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5학년에 독해였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다가 2학년쯤에 다시 그 측정을 해보면 대부분 초3, 4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부몰인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히트친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파격적으로 그 책이 인기 있었던 게 실제로 그 수많은 고1, 2학년 아이들의 평균 독해력 대부분 뭐 70, 80%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경우가 초등학교 5학년 독해력도 안 되더라. 너무 놀랬다. 단편 굉장히 어려운다든지 이런 거를 아는 애들이 읽기 능력이 너무너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똑같이 이게 그런 방식 무리수를 뒀다가 뇌를 다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칙도 그 방법을 갖다가 사실 다시 정확하게만 해줬어도 상당히 큰 효과가 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진짜 그 16개 한 번에 쓴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그걸 쓰려면 완전히 체화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16개가 동시다발로 조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하나하나 하게 들고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이게 하지 않거든요.
중학교 때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든지 그 공식들이 그다음에 뭐 5가지 공식들이 나온다든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에 29번 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번에 툭 튀어나와야지 그 수많은 공식 중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아까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수학 과목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에서 그런 어떤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얘가 엉켜가지고 내지는 정리 개통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된 상태에 넘은 거죠. 왜냐면 근데 이게 수학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공학과라든지 지금 학원이냐 과외냐 요 전에 집중력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한 복잡한 여러 공식들이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다른 과목도 난이도가 있으면 고3하고 고2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 과목의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셔서 보면 역시나 이 방법들이 다른 과목에 연계가 되고 가장 먼저 그 수학부터 표시가 나요. 이 학생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그러나 중학교 때는 수학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고2 때 수학이 안 나온 거라면 어떻게 보면 늦게 수학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고 고3 때 수학이 가서 헉했다. 물리 쪽 관련 더 수학적 능력을 요구해서 내가 헉했다. 심지어는 이게 주르륵 내려가서 초3부터 이렇게 갔다. 아이들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걸리는 단계만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금 나았다. 고2 때 더 심각해졌다. 그러면 얘가 어느 식으로 버텨왔는지 몰라요. IQ가 제가 보면 IQ가 높고 아주 센스가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요령이라든지 어떤 이게 덮어지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게. 그래서 그게 더 어려워지는 그 단계가 되면 더 문제가 돼서 더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빨리 계속 걸렸던 애들은 물론 다 걸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걸렸다는 애들은 이게 문제가 된 걸 파헤치기만 해도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빨리 어떻게 보면 빨리 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얘가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분류라든지 체계적인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구나를 빨리 파악해서 그걸 빨리 얘를 세팅을 시키면 잘한다. 다른 과목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추론적인 게 나왔을 때 훨씬 더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수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이 문제가 되면 그 이 과목이라고 하는 사회 과목들도 고3이 되면 이런 수학적 문제는 그런 방, 그 어떤 우리 어떤 걸 지키지 않는 공부 방법에서 내가 다쳐서 그런 안 갖고 혹시나 아까 그 나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한 것 같다. 소수를 객관식이 어렵다. 자, 이럴 때 이 소수령이 어떤 문제였던가 보는 거죠. 보통 소수령에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 학교 스타일에 따라서 뻔한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확실한 이거는 나와. 쉬운. 그러니까 공부의 첫 단계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소수령이라고 잘 맞춥니다. 이 한 50% 문제고 객관식은 한 7, 80%, 90%의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낚시도 그렇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거를 그 선지 안에 넣었고 심지어는 내가 그걸 완벽하게 그 선지 상간의 논리 관계까지 그 논리 관계는 미리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외우는 걸로 안 되잖아요. 그거까지도 봐서 얘가 답을 선택을 해야 맞출 수 있는 걸로 배치를 했으면은 대부분 그 일반적으로 문제는 부담이 갖고 써야 되니까 평이하고 뻔한 그 심지어는 이런 소설 문제를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지 서술형이 무조건 강하고 객관식이 강한 게 아니라 공부 단계에서 50%에 용하는 문제는 풀리고 80%, 90%까지 공부하는 그런 문제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김정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사실 너무 이제 급박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저희 그 온라인상으로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와 솔루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 아이 그 한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그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내일쯤에서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셔야지 그 링크를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을 건데요. 거기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일단 오픈 채팅방에 먼저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그 링크를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채팅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그 PC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일단 QR코드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음. 자, 여기 QR이 하나, 죄송합니다. 닫고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QR이 보이시죠? 요거를 지금 핸드폰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핸드폰 꺼내신 분들 다 찍으셨죠? 예, 그 다음에, 어, 제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걸로 공유를 해드리면 되겠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공유가 됐죠? QR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230-0478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주셨는데요. 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QR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끄기 전에 QR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채팅방 들어가셔서 엄마의 멘토 한코이 공부연구소를 찾으시면 아마 채팅방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한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마지막 그냥 놔둘게요. 음,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게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